교육톡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강의는 피아제의 인지발달 단계론에서 1단계 감각운동기를 다룰 것입니다. 피아제에 대해서 잠깐만 소개를 해보죠. 피아제는요, 연구하는 데 있어서 임상적 방법을 택했고요. 임상적 방법이라는 것은 관찰, 면접을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주로 연구 대상으로는 자신의 세 자녀, 루시앤느, 로렌, 자클린이라고 하네요. 늘 대상으로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발달이라는 것을요,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봤기 때문에요, 보통 상호작용론자라고 부르죠. 많이 등장하는 기초용어에는 인지도식 또는 스키마, 조직, 적응, 동화와 조절, 평형화 등의 용어들이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따로 강의 동영상을 올려놨으니까요. 필요하시면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피아제의 인지발달 단계론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피아제는요, 우리가 주로 발달 심리학에서 만나는데 피아제는 원래 생물학자입니다. 그래서 인지발달을 설명하는데도 생물학적 관점에서 설명을 하고요.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론의 입장에서 인간이 유기체로서 인지발달에서 능동적인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또 발달 단계들은 서로 관련되어 있으면서도요, 각각 질적으로 다른 특징을 가진다고 하는데요. 다시 말하면 어른의 사고와 어린이의 사고는 다르다는 거죠. 피아제는요, 발달을 감각운동기,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 이렇게 4단계로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알아보려는 감각운동기는요, 감각기관하고 운동기능을 통해서 세상을 이해하는 시기인데요. 상위 단계로 진전될수록 세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감각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점점 약해지죠. 이 점을 알고 들어가면 감각운동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감각운동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감각운동기라고 하면요, 문자 그대로요, 세상을 감각기관과 운동기능을 통해 이해하는 시기로서요, 출생에서부터 2살까지죠. 2년이라고 하면 짧다면 짧다고 볼 수 있는 기간이죠. 그렇지만 갓 태어난 신생아하고요, 2살 된 영아는 정말 많은 면에서 다르잖아요. 이 기간을 그래서 성장 급등기라고 부를 정도로 말해요. 그래서 피아제는 감각운동기를요, 하위 6단계로 세분화했습니다. 명칭을 한번 보죠. 1단계 반사기능 단계, 2단계 1차 순환반응기, 3단계 2차 순환반응기, 4단계 2차 도식 협응기, 5단계 3차 순환반응기, 6단계 내적 표상 단계입니다. 6단계라고?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좀 양이 많을 것 같긴 하죠. 그렇지만요, 우리 주위에서 볼 수 있는 얘기들이기 때문에 흥미로운 얘기가 많이 들어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하위 1단계 반사기능 단계, 출생에서부터 한 달 정도까지요. 우리가 이 신생아들을 생각해보면 무슨 생각이 나세요? 주로 하루 종일 자거나 먹거나 하는 것만 생각할 수 있지만요, 다른 것도 좀 더 생각해보면 그려볼 수 있죠. 입 주위에 무엇이 닿으면 무조건 고개를 돌려서 빨고요. 그 다음에 손가락에 뭐를 쥐어주면 힘 세게 잡아요. 어느 정도 세게 잡냐면 빼기 힘들 정도로 세게 잡죠. 소리가 나면 그쪽으로 고개를 돌리기도 하고요. 이거를 우리는 보통 가지고 태어나는 반사라고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빨기 반사, 잡기 반사 같은 게 있죠. 그런데 피아제는 이 반사라는 용어를 도식이라는 용어로 바꿔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빨기 도식, 잡기 도식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사 또는 도식들은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학습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태어나서부터 한 달 동안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입에 닿는 것은 무엇이든지 빨잖아요. 그러다가 배가 고플 때는 차별을 두어서 빨 대상을 골라서 빨고요. 젖꼭지의 크기에 따라 입술 모양을 조정할 수 있게 되죠.
젖꼭지를 인식하고 탐색하는 것도 학습합니다. 물론 이런 발달이 그냥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요. 시행착오를 거치고 반복하고 그러면서 경험이 축적되죠. 그래서 반사도식이 수정되는 것입니다. 태어나서 한 달이 지나서요. 이제 하위 2단계 1차 순환 반응기로 들어가는데요. 약 1개월에서 4개월 정도의 시기죠. 2단계의 발달 특성을 피아제의 관찰 기록을 가지고 한번 알아보죠. 배가 고픈 로렌, 생후 1개월 2일. 로렌은 매우 배가 고픈 상태이다. 2번이나 자신의 손이 뺨에 닿았을 때 로렌은 고개를 돌려 입으로 자신의 손가락을 물려고 하였다. 처음에는 실패했지만 2번째는 성공하였다. 불과 며칠 후에요. 우연히 손과 입이 닿게 되면 입이 먼저 손 쪽으로 움직이고 그 다음에 손이 입 쪽으로 움직였다. 그러나 나중에는 입이 먼저 손 쪽으로 움직였다. 그러다가 입이 먼저 손 쪽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손이 입 쪽으로 움직였다. 연속하여 13번이나 손을 입으로 가져갔다. 여기에서 보면 말이죠. 2번이나 또 뭐 있나요? 입이 먼저 손 쪽으로, 손이 입 쪽으로, 나중에는 입이 손 쪽으로, 아무튼 연속하여 13번이나 손을 입으로 가져갔다. 피아제가 얼마나 면밀히 관찰해서 기록으로 남겼는지 알 수 있죠. 여기서 말하려는 것은요. 이제 손과 입의 협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손을 입으로 가져갈 수 있었다는 걸 얘기하려는 거죠. 손과 입의 협응 기억해 두시고요. 2단계, 하위 2단계의 특성이에요. 하위 2단계 1차 순환 반응기의 특성을 정리해 보면요. 먼저 행동의 초점과 관심이 자신의 신체 또는 신체 주변에 있는 대상과 사건에 머물고요. 영아의 신체 여러 부분들이 협응을 했잖아요. 피아제는 이것을 여러 신체 부분들이 협응한다라는 특징을 1차 순환 반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제는 감각운동기 하위 3단계 2차 순환 반응기로 들어갑니다. 약 4개월에서부터 8개월 정도의 시기예요. 2단계하고는 어떻게 다른가 한번 살펴볼게요. 2단계에서는요. 자신의 몸 또는 자신의 몸 근처에 있는 물건, 몸 근처에서 일어나는 사건 같은 것에 관심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행동의 초점도 그러한 것들에 맞춰져 있었겠죠. 그러다가 이제 3단계에 오면요. 관심과 행동의 초점이 자신의 신체 외부로까지 조금 넓어집니다. 아기 침대가 하나 있습니다. 이 안에요. 4개월에서 8개월 즈음의 영아가 누워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직 기지 못하니까 눕혀놓으면 누워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누운 채로 팔다리를 허공에 휘두르다가요. 우연히 팔이 모빌을 건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모빌이 흔들리고요. 딸랑딸랑 소리가 날 수도 있겠죠. 영아는 흥미로운 일을 발견했습니다. 3단계 영아는요. 흥미로운 일은 그걸 다시 경험하려고 한답니다. 재밌는 일을 다시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처음에는 모르다가요. 팔로 건드려야 모빌이 움직인다는 것, 또 다시 보려면 그걸 건드려야 한다는 걸 알게 되죠. 하위 3단계의 발달 특성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연히 흥미로운 사건을 발견하면 그것을 재현하려고 시도하는 것이고요. 또 자신이 하는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 다시 말하면 초보적인 인과성이나 수단 목적 관계에 대한 지식도 갖게 되고요. 앞에서 보았듯이 의도성도 나타납니다. 아, 내가 세상을 바꿀 수 있어. 이런 생각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외부 세계에 있는 어떤 사건들이 영아 자신의 행동의 통제하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한다는 것도 3단계의 특징입니다. 지금까지 3단계를 알아보았는데요. 그 전에 했던 2단계 기억나세요? 2단계는요. 영아의 여러 신체 부분들이 협응하는 것을 피아제는 1차 순환 반응이라고 불렀고요. 3단계 영아가 자신의 외부에서 재미있는 일을 발견하면 거듭거듭 재현하려고 할 때 일어나는 것을 2차 순환 반응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제 4단계 8개월에서 12개월 즈음의 2차적 도식의 협응기입니다. 여기 영화가 있고 장난감이 있죠. 피아제는요, 영화가 장난감을 잡지 못하게 그 사이를 손으로 막아봤어요. 어떻게 하나 보려는 실험을 해본 겁니다. 그랬더니요, 6개월 즈음의 3단계 영화는 장난감을 잡으려는데 손이 가로막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손을 넘어가려고도 해보고, 피아제의 손이 그래도 완강히 막고 있으니까 손 옆으로 비껴가려고도 해봤답니다. 이와는 달리 4단계의 영화는 말이죠. 방해물인 피아제의 손을 치우려고 해보기도 하고요. 손을 아래로 내려보기도 하고 그러다가 결국 손을 치우고 장난감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발전했죠? 이 예가 말하려는 것은 뭐냐 하면요. 4단계 영화는 이제 장난감을 잡겠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손을 치우는 수단을 쓸 수 있다는 것이에요. 피아제의 표현으로 하자면 방해물 치우기 도식하고 장난감 잡기 도식, 이 두 개의 도식이 협응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단계를 2차 도식 협응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4단계를 정리해보면 영화가 의도적 목적을 가지고 행동한다는 것, 그리고 목적이라는 도식에 도달하기 위해서 수단이라는 도식을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인과 개념을 갖기 시작한다는 건데요. 피아제는 바로 이 인과 개념을 갖기 시작하는 것을 지능의 첫 신호로 보았습니다. 그리고요. 3단계에서도 의도성, 초보적 인과 개념, 수단 목적 관계에 대한 지식 이런 말들이 나왔었는데요. 거기에서는 초보적이었고요. 4단계에 와서 뚜렷해진다는 것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하위 5단계 3차적 순환 반응기로 넘어가는데요. 약 12개월에서 18개월의 영화입니다. 5단계를 설명하기 전에요. 운동 기능을 살펴보면 좀 더 생생하게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0개월에는 길 수 있고요. 12개월에는 가구를 잡고 일어서고 13개월에는 계단을 기어오르며 14개월에는 혼자 선다. 그리고 15개월이 되면 혼자 걸을 수 있습니다. 10개월에 긴다, 15개월에는 혼자 걷는다. 저도 방금 얘기를 했지만요. 육아책들을 보면 개월수하고 뭐를 할 수 있다, 없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러면 우리 애는 빠르네, 늦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죠. 그런데 개인차는 언제나 있지만 이 시기의 영아의 운동 기능에는 개인차가 상당히 크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어쨌든 혼자 길 수 있고 혼자 걸을 수 있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요. 운동기술이 증대했다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활동성이 왕성해진다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또 행동 반경이 확대되고요. 여러 가지 경험을 할 기회가 증가한다는 뜻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시기는 감각운동기의 절정기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제 제가 읽으려는 글에는요. 하위 5단계의 발달 특성이 거의 다 들어있어요. 들으시면서 이전 단계들하고 어떻게 다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피아제의 관찰 기록입니다. 로렌, 생후 10개월 11일. 로렌은 누워있다. 그는 연이어 셀룰로이드 백조 인형, 상자 등을 잡은 후 팔을 뻗어 그것들을 떨어뜨린다. 그는 떨어뜨리는 자세를 다양하게 바꾼다. 때로 그는 팔을 수직으로 뻗거나 또는 비스듬히 뻗는다. 그는 자신이 볼 수 있는 또는 볼 수 없는 위치에서 떨어뜨린다. 대상이 새로운 위치에 떨어질 때 그는 마치 공간 관계를 연구하듯이 두세 번 같은 지점에 그것을 떨어뜨려 본다. 그 다음 그는 상황을 수정한다. 한 번은 백조가 그의 입 주위에 떨어진다. 그는 예전에 백조를 빠는 버릇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것을 빨지 않는다. 그는 단지 입을 여는 동작을 하며 백조를 3번 더 떨어뜨린다. 들어보니까 어떻게 다른가요? 이전에는 말이죠. 자기 자신의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고 아니면 자기가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그런 것에만 호기심을 가졌는데요. 이제는 대상의 본질, 속성, 자신과 관계없는 새로운 것에 대한 관심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아제는요. 이것을 3차적 순환 반응이라고 불렀습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관심, 그건 알겠는데 대상의 본질, 속성, 이건 또 뭐냐? 이런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집에 장난감 북이 있다고 해보죠. 그러면 누군가가요, 북채로 북을 치면서 영화랑 놀기도 했겠죠. 그러면 영화는 북채를 가지고 북을 치면서 놀잖아요. 그러다가요, 시간이 조금 지나면요, 북채뿐만이 아니라 옆에 있는 다른 물건들을 가지고 북을 쳐본다는 거예요. 뭐 연필로도 쳐보고 막대기가 있으면 막대기로도 쳐보고요. 그런데 이런 일을 하는 이유는 자기에게 어떤 필요가 있어서가 아니라 단지 무슨 소리가 날까 궁금해서 해본다는 거예요. 단순한 호기심에서요. 다른 얘기를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영화가 뭐를 손에 쥐고 있다가요, 꼭 잡지 못해서 떨어뜨리는 일이 자주 있잖아요. 그게 상자일 수도 있겠고요. 뭐 쥐고 있던 빵일 수도 있겠고 장난감일 수도 있겠죠. 어떤 거는 그냥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거는 푹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거는 떨어지면서 뒤집히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런 일을 몇 번 경험한 5단계 영화는 말이죠. 떨어지는 양상에 호기심을 가지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는 차이를 살피면서 이것저것을 떨어뜨려 봅니다. 높이도 달리해보고 각도도 달리해보면서 말이에요. 드디어 실험적 사고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위 5단계 발달 특성 하나 더요. 저기 인형이 있는데 잡으려니까 팔이 닿지를 않아요. 힘껏 팔을 뻗어보고 뭐 그래도 잡을 수가 없네요. 그렇다고 포기할 순 없죠. 잡겠다는 목적이 있으니까 수단을 모색해야죠. 결국 막대기로 인형을 끌어오는 수단을 찾아냅니다. 방금 봤듯이 말이죠. 5단계 영화는 목적지향적 적극적으로 새로운 행동을 시도해봅니다. 시행착오가 있겠지만요. 결국 탐색을 해서 새로운 수단을 개발할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5단계의 특성입니다. 이제 하위 6단계 18개월에서 2살 정도까지요. 사고가 시작되는 시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시기의 가장 큰 특성은 눈앞에 없는 사물이나 사건 같은 것도요. 정신적으로 그려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표상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잠깐요. 눈앞에 없는 정신적, 표상, 이런 단어들이 한번 주목해 주세요. 이것들은 감각 운동을 어느 정도 벗어나서 이제 전조작기로 넘어가는 과도기라는 걸 뜻하는 것이고요. 또 이 시기에는 단어를 사용하는 능력도 생깁니다. 피아제가요, 성냥갑에다가 시계줄을 넣고서요, 그 성냥갑 입구를 조금 열어놓은 다음에 영화의 행동을 관찰했습니다. 어떻게 꺼내나 보려고 말이죠. 5단계의 영화라면요,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새로운 수단들을 실험해 봤을 텐데요. 6단계는 어떻게 할까요? 도전 6단계 영화의 성냥갑에서 시계줄 꺼내기. 물론 이 제목은 피아제의 것이 아니고요. 제가 그냥 제 맘대로 한번 붙여봤어요. 피아제의 관찰 기록입니다. 나는 시계줄을 성냥갑에 넣은 다음 성냥갑을 3mm 정도 열어놓았다. 루시에는 아직 성냥갑을 열고 닫는 방법을 알지 못한다. 또 그녀는 내가 실험을 준비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그녀는 벌어진 틈새로 손가락을 넣어 시계줄을 꺼내려고 더듬어 보지만 실패한다.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그 다음 루시에는 매우 호기심 어린 반응을 보이며 잠시 멈춘다. 여기 인용을 잠깐만 봐주세요. 그녀는 열린 틈새를 매우 주의 깊게 바라본다. 그러고 나서 두세 번 연이어 자신의 입을 열었다 닫았다 한다. 왜 그렇게 해볼까요? 루시엔이 아직은 사고를 능숙하게 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성냥갑 틈 벌리는 것을요, 자신의 입을 움직여 보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다시 인용을 보면요. 처음에는 조금 벌리지만 나중에는 점점 더 크게 벌린다. 뭘 뜻하는지는 아시겠죠? 그러고 나서 성냥갑 틈새를 더 넓히고 시계줄을 잡아서 바로 꺼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영화는 성냥갑에서 시계줄 꺼내기 도전을 성공했습니다. 5단계보다 훨씬 더 진전했다는 걸 알 수 있으시죠? 영화는 부분적이긴 하지만 사고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고의 시작과 더불어 나타나는 특성이 두 가지 남았는데요. 하나는 지연 모방이고 다른 하나는 대상 개념의 획득입니다. 지연 모방이 뭔지는요. 피아제의 관찰 기록을 보면 바로 아시게 될 테니까요. 기록 먼저 보겠습니다. 참 그리고요. 제가 앞에서도 여러 번 피아제의 글을 인용했잖아요. 좀 긴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대로 인용하는 데는요. 이유가 있어요. 피아제 관찰 기록을 한번 그대로 들어본다는 뜻도 있고요. 더 중요한 이유는 제가 이것보다 더 잘 설명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가끔 제클린의 집에 오는 남자아이가 방문하였다. 그 남자아이는 오후에 심하게 성질을 부렸다. 그는 놀이울에서 나오려고 소리를 지르고 발을 구르며 놀이울을 뒤로 밀었다. 제클린은 한 번도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없었으므로 놀라서 그를 보며 서 있었다. 다음 날 제클린 또한 놀이울에서 소리를 지르고 연이어 몇 번 가볍게 발을 구르며 놀이울을 움직이려 하였다. 영화가 본 것을 바로 따라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좀 흐른 다음에 재현하는 것이 지연 모방이라는 거 아셨죠? 그 자리에서 모방하는 거는요. 이보다 일찍 할 수 있는데요. 6단계에서는 눈에 안 보이는 것도 모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대상 개념이 남았습니다. 용어는 생소하지만 예를 하나만 듣고 나면 바로 아실 수 있을 거예요. 피아제의 실험인데요. 여기 영화가 있고 장난감이 있습니다. 영화가 지금 장난감을 보고 있는데요. 영화가 눈으로 보는 가운데 장난감을 숨겨봤습니다. 장난감이 사라져서 이제 눈으로 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영화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답부터 말하죠. 5개월 영화는 장난감 감추는 걸 보고서도 감춰서 보이지 않으니까요. 더 이상 찾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11개월 영화는 장난감을 찾으려고 시도했죠. 왜 다를까요? 물론 이유가 있죠. 5개월 영화에게는 눈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은 곧 이 세상에 없다는 거랑 똑같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out of sight, out of mind라고나 할까요? 이 세상에 없는 걸 찾는다면요. 그거야말로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죠. 우리도 뭐가 필요할 때 그게 집에 있다는 걸 알면 찾지만 없다는 걸 알면서 찾지는 않잖아요. 반면에 11개월 영화는 내 눈앞에 있던 장난감이 사라졌지만 어딘가에는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즉, 대상 개념을 습득했다는 뜻이죠. 대상 개념이 뭔지 이제 명확해졌죠? 대상물이 시야에서 사라져도 그 대상물은 어딘가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 다른 말로 대상 영속성 개념이라고도 합니다. 하위 6단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사고가 시작되는 시기로 지연 모방이 가능해지고 대상 개념을 습득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는 전 언어기인데요. 이 즈음에 영화가 낱말을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 해도 언어로 의사소통을 하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인지 구조는 6단계 후반에 와서야 발달을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 피아제의 인지발달 단계론, 감각운동기를 살펴보았습니다. 뭐가 많이 나온 것 같고 머릿속이 좀 복잡하시죠? 간추려 볼까요? 1. 반사기능 단계, 특징은 빨기, 잡기 등 생득적 반사의 연습. 2. 1차 순환 반응기, 반사기능으로부터 적응적 도식의 발달. 3. 2차 순환 반응기, 특징은 흥미로운 사태를 재현하는 절차 발달. 4. 2차 도식 협응기, 수단과 목표를 결합하는 의도적 행동 표출. 5. 3차 순환 반응기, 탐색과 시행착오를 통해 새로운 수단 목표 결합. 6. 내적 표상기, 표상 및 상징 기능 출현이었습니다. 이렇게 태어나서 24개월 즈음이 되면 영아는 감각 운동기를 뒤로 하고 상징적 사고가 가능한 전조작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강의를 위해서 참고한 문헌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대훈 교육심리학의 이론과 실제, 송명자 발달심리학,
정옥분 아동발달에 의해 긴스버그 외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 열공하시는 것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